예, 저희가 준비한 4위의 9위인데요. 두 개 다 단일화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단일화 얘기입니다. 그동안 멈춰있던 단일화 논의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걸까요? 일부이긴 합니다만 야권 내부에서도 군부를 떼는 듯한 모습도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그리고 오늘 관훈 토론회에 참석한 안철수 후보 얘기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적으로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들 하십시오. 저는 제가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려 나왔습니다. 당선이 목표지 완주가 목표가 아닙니다. 내부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제안이 나올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단일화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방식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오늘 관훈 토론회에서 선을 딱 그은 안철수 후보입니다. 정미경 의원님, 국민의힘 내부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요. 일부 보도를 보니까 55명 정도, 과반 조금 넘게가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내부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까? 네,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 원내 분위기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일반 우리 당원들 분위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의 분위기 이렇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후보님의 분위기 이렇게 다 있는데 일단 단일화를 원하죠. 대부분이 당원들은 특히 심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가슴 졸이면서 이 선거를 치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완벽하고 완전하고 안심하는 국민의힘 당원 입장에서요. 네네 그런 정권 교체를 원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마음이 원내 국회의원들한테 이제 향해 갈 수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아마 우리 후보께서도 다니면 윤석열 후보도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도부도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걸 듣고 있을 테니까요. 아하. 일단 제가 심각하게 듣고 있습니다. 주변에서요? 네, 예를 들면 제 핸드폰에 거의 1초마다 문자가 들어오고 전화가 오고 이러기 때문에요. 아마 이런 마음들이 다 표현이 돼서 단일화 해라 이런 일초마다 이런 메시지요? 예, 단일화 해라라는 이제 메시지인 거죠. 예. 근데 지금 단일화에 대한 방식이나 여러 가지 얘기들은 그게 조율이 하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각각 개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듯으로 보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단일화는 저는 된다 이렇게 봅니다. 단일화는 왜냐하면, 된다. 예. 왜냐하면 정치는요. 국민의 마음에 화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 국민의 마음은 빨리 단일화하라고 국민의힘의 요구 제1야당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치공학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국민들 마음에 화답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치공학이란 말씀 주셨어요. 근데 질문 하나 네. 더 드릴게요. 제가 굳이 이 화면을 짚지 않더라도 이준석 대표는 아마 국민의힘 모든 인사 가운데 가장 완강하게 단일화를 안 하고 싶어 할 텐데 이준석 대표와 꽤 자주 소통하시는 최고위원이시잖아요. 그럼 이 단일화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좀 사사건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의원님도? 예, 부딪힐 수도 있죠. 근데 정치가 늘 생각이 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그걸 얼마만큼 서로 설득을 해내고 그다음에 접점을 찾느냐의 문제인데요. 예. 이준석 대표는 정치공학적으로 계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예, 그래서 이제 3자 구도로 가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길 수 있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가 틀렸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완벽하고 완전하고 안심이 되는.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께 이번 대선이 축제의 마당이 돼야 되는 거지. 막 마지막까지 가슴 졸이면서 저는 이거는 정치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시 한번 그 전제는 국민의힘 정권 교체를 네. 원하는 사람들에 그렇죠. 제가 한해서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어느 순간에는 이제 정치공학적인 그런 걸 내려놓고 아하. 국민들의 마음에 화답하는 아마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글쎄요, 근데 이제 오늘 이준석 대표 인터뷰를 들어볼 텐데 말은 좀 달랐어요.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가 놓인 처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가당치가 않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이랑 직접적인 소통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 지난 합당 결렬에서
받듯이 국민의힘은 국민의당을 뭐 속값으로 논하면서 한껏 무시와 조롱을 하면서 존중에 대한 어떤 인식도 없는 정치 세력임을 드러냈는데요. 답을 항상 정해놓고 무조건 국민의힘이다, 무조건 윤석열 후보다, 닥치고 양보해라라는 그런 그 답을 정해놓고 하는 만남이기 때문에 관련된 움직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능성을 뭐 퍼센트로 본다면 0%예요? 네. 두 사람은 정의원님 아니라고 하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윤석열로 단일화됐을 때는 물론 뭐 일부 오차 범위가 있어요. 근데 44, 42, 45, 51. 대략 뭐 여러분도 기억을 하셨죠? 그럼 다음 장 넘어갈까요?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했을 때는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44, 49, 44, 45. 최진봉 교수님.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고민이 이런 여론조사에서 좀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해도 뭔가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을 윤석열 후보가 못 가져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단일화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을 여론조사에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고 또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이 100% 윤석열로 갈 거다. 그렇게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도 진영 중에 특히 양 후보,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에 대해 실망한 부분들이 거기에 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두 분 다 이제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실망한 분들이 중도 진영이 있다고 생각하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부분이죠. 물론 보수 진영도 많이 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흡수할 수 있지만 100% 다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논의를 시작하면 안철수 후보가 과연 DJP 연합처럼 공동정부 같은 이런 걸로 접근을 할 거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의 전망으로 보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저 여론조사만 보면 본인은 내가 전략적으로 야권의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론조사 하자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얼마나 큰 논란이 불거지겠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쉽게 양보를 할 거냐?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여론조사 방식으로 하게 되면 질문 항목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가지고 엄청나게 또 논란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갈등 요소로 부각이 되면 선거 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도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고민이 사실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굳이 안 하고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는데 왜 굳이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캐릭터들도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많이 고려가 되는 그런 결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